안녕하세요. 철순의 세금연구소 김철훈 세무사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지금 해결 방법의 첫 번째 우리 급여랑 상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죠? 급여 상여를 지급하면 따라오는 게 바로 퇴직금 지급입니다. 급여 상여와 연관돼서 퇴직금. 네. 그 가지금 지급 방법 해결 방법, 가지금에 대한 해결 방법 중에서 퇴직금 지급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한창 뭐 CEO 플랜이며 뭐 이렇게 해서 그게 2015년도 말에 이제 종료된 건데요. 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기존의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넘어가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했었던 그런 게 한번 일단 끊고 가는 거죠. 네네. 과거에 저도 몇 번 컨설팅을 했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컨설팅을 잘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중간 정산을 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요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그 주총이라든지 이사의 결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가지급금이랑 그냥 상계를 친 거죠. 그렇죠.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은 안 하고 현재 회사에 있는 가지급금을 없애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어떤 회사는 가지급금도 없는데 지급을 안 했어요. 왜죠? 돈이 없어서죠. 비용 처리를 하고 나중에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부인당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이제 그 퇴직금이라는 것 자체를 자꾸 건들다 보니까 그 직전까지만 해도 퇴직금에 대한 지급 배수를 5배수는 양반이고요. 뭐 10배수, 20배수 막 정말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일단 다 가져가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직원들은 몇 배수 가져가죠? 보통 근속 연수만큼 가져가죠. 그렇죠. 뭐 배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정직하게 뭐 배수 없이 1배수 뭐 1배수도 아닙니다. 연봉의 그 대표자 같은 경우 퇴직금은 연봉의 10% 그렇죠. 곱하기 보통 3배수 이렇게 가져가는데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12년을 일을 해야 1배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2달을 일해야 한 달치 퇴직금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자는 무슨 연봉의 30%를 가져가고 직원 같은 경우는 12분의 1이니까 8.3%를 가져가고. 억울하죠. 그 바로 계산이 되시나 봐요. 그게 뭐 하도 숫자를 눌러보다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퇴직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퇴직금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가지급금에 대한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 장단점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퇴직금은 목돈입니다. 큰 돈. 한 번에 크게 나가죠. 그렇죠. 근속연소 대표자라고 그러면 기본 10년, 20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내 회사를 만들고 계속해서 일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그 이전까지는 세율이 5%, 10% 막 이랬습니다. 거의 10%를 넘지를 못했어요. 깔딱깔딱. 그런데 2016년부터는 이 퇴직금에 대한 세율이 올라왔습니다. 10%, 20%. 하지만은 급여라든지 배당이라든지 다른 세금에 비해 갖고는 훨씬 더 저렴한 세금이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세율이 낮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이 또 책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 급여라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소시키고요. 그러면 순자산 가치를 확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의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냐? 가지금 해결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만은 내년에 주식 증여라든지 양도를 하게 되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목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퇴직금 지급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세율 낮게 적용받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안 내고 그리고 뭐 지금 내년에 또 뭐 이걸 부의 이전을 통해서 세금을 절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1타 몇 피입니까? 1타 쓰기에 따라서 3피, 4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이 거액의 비용을 떨어내기 때문에 결손이 될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비용이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비용 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뭐 DC형 퇴직연금을 따박따박 딱 받을 것만 다 해놨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결손 발생의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급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수로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배수, 2배수, 3배수, 4배수, 5배수 막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 관련된 그 지급 규정, 관련된 의사록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계산 근거 예.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명시, 네. 배수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이 규정 자체는 디테일할수록 좋습니다. 직급별로 네. 이사, 뭐 상무, 뭐 전무, 뭐 대표이사 급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직급에 따른 근속 연수, 네. 뭐 5년 이하, 10년, 그다음에 15년, 20년 단위로 해갖고 세세하게 다 규정을 잡아놓으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1배수부터 1.2배수, 1.5배수, 1.8배수, 2배수, 네. 2.5배수, 3배수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건 뭔가 과학적으로 보이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 보이잖아요. 국세청에서는 네.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과다하다고 생각되면은 근거를 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근거를 줬는데 뭔가 표가 있고 네. 그래프가 있고 있어 보이죠. 아, 그렇죠. 예. 네. 이 회사는 진짜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 같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걸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무서에서 달라고 하면은 자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해서 돈을 우리가 지급을 한 거야라는 네. 서류를 바로 들이밀어야지. 네. 잠시만요. 한 다음에 뭐 한 그렇죠. 이틀 3일 있다가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것보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미리미리 증빙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다못해 영수증 하나 처리할 때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몇 억씩 되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증빙이 없다,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부인당해서 다시 가지급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 그렇죠. 요청을 준비를 안 해놨을 경우 지금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걸 작업을 했는데 네, 퇴직금을 지급을 했는데 작업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다시 가지급금을 늘리는 그렇죠. 인정을 못 받은 예.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소득세법상 한도 자체가 3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기본 3배수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갖고 나는 그냥 5배수 주고 싶다. 네. 주셔도 돼요. 3배수까지는 퇴직금이고요. 네. 그 오바되는 것은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도 아이디어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5배수 하셔도 돼요. 3배수까지는 퇴직금, 넘어가는 건 소득세. 적절한 비율을 맞춰서 굳이 3배수까지 할 필요 없이 조금 더 넘어가더라도 이 정도 소득세까지는 내가 내고 가져오겠어. 내가 내고 뭐 가지급금을 없애겠어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급여 상여 지급에서 알아봤다시피 상여를 지급할 때도 동일 직급이라고 그러면은 비슷한 수준의 퇴직금 지급 배수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아까도 좀 전에 디테일하게 직급별로 그다음에 근속 연수별로 네. 배수를 정확하게 세팅을 해서 그거에 맞춰 갖고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퇴직금의 금액 자체가 단위가 뭐 5억, 10억, 20억 막 이렇게 큰 금액이 지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반드시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직급이 비슷하다면 네. 비슷하게 조건으로 네.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법인 사업자를 처음 할 때는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급여를 안 가져가는 무보수로 근무를 했던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어쨌든 근무는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근속 연수를 곱한다고 되어 있지 그렇죠. 유급 근속 연수를 곱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일을 하면 한 거지. 네. 처음에 법인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가져갔을 뿐이지 나는 일한 거 맞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근속연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초반에 3년 동안의 근속 연수 동안에는 무보수였다 네. 하면은 그 무보수 근속 연수도 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정 기간에는 산정 기간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네. 팁이 또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또 하나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급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 두 번째 시간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반드시 퇴직금은 직급별, 근속 연수별 차등해서 정확하게 배수를 책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3배수가 초과가 되면은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급할 때는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결의라든지 예. 그다음에 산정 근거를 반드시 준비를 해놓고 네. 지급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가지금 해결 방법 두 번째 시간 그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번에 퇴직금 해결 방법 세 번째 시간 이어서 네. 또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금 해결 방법. 네, 맞습니다. 네.
이상 철순의 세금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